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팀 베타의 김종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비영리 IT 인프라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맡았고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부제를 만들어 보았는데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영리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규모도 많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해답은 각자의 단체마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영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0년을 한 글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트위터가 지난 작년 말쯤에 올렸던 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트위터 본 계정이 2020년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각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답변을 달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도비에서는 컨트롤 Z 되돌리자, 윈도우에서는 딜리트를 하자, 유튜브에서는 구독 취소를 하자, 줌에서는 불안정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지금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이러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은 2020년을 생각하면 코로나19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코로나19 때문일 텐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코로나19가 일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온라인 회의를 하는 데 익숙하고 또 재택으로 일을 하는 데도 익숙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는 데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현실에서 얼굴을 부대끼면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면이 그립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비대면과 언택트의 흐름이 과연 사라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과연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으로 일을 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일을 하고 IT의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해도 기존처럼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영리도 당연히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걸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가 그러한 기업들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사회적인 집단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협업을 해나가기 위해선 그러한 흐름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비영리에게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했으면 좋은 거,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팀베타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온라인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을 해야 된다를 넘어서 비영리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보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됨과 동시에 사실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소득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비영리는 꾸준히 사회적 메시지를 내왔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서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질 게 분명하고 비영리는 거기서 분명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비영리 홍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비영리 홍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는 사실은 사소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만 해도 일단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러한 마케팅을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고 활용하면서 잘 해내야 된다 라는 문제까지 생기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비영리가 붙어서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러면 디지털 환경도 고려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비영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미션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특히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인 마케팅은 사실은 목표가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배달 주문을 많이 하게 할까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존재하게 되는데, 비영리라고 하는 건 뭔가 구체적인 상품을 따로 잡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그거를 하자고 하니 이거를 어디까지 하면 좋을지도 고민이 되고, 또 그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고 어떤 숫자를 달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진짜로 설득시킬 거냐라는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영리는 단순히 우리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른다, 유튜브를 구독한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우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맞구나,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 나의 현장에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한다, 아니면 내가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라는 수준까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다들 힘든 방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쉽게도 비영리가 어쨌든 영리 기업들보다는 인력과 비용과 사람이 이제 돈도 다 부족하다 보니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아쉽게 홍보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던 대로 하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동안 올렸던 방식으로 SNS도 올리고 그냥 과거에 블로그를 운영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SNS 운영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되는 데를 일단 따라가자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비영리 마케팅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비영리 단체의 이해도가 사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이런 걸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캐릭터를 써서 하는 것이 되게 잘 된다는데 우리도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 이모티콘을 팔아서 어떤 데가 되게 수익을 많이 얻었고 후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도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전략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비영리 단체는 지금도 이미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걸 해야 되냐, 사실 적당히 SNS도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적당히 온라인 채널도 쓰고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일정을 다니는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SNS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비영리에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도 있었어?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은 저는 거의 지하철인 것 같아요. 지하철 1호선 뭐 2-4번 칸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들은 이미 정보를 SNS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메시지를 해석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고 이미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영리 단체가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는 건
단순히 사람들이 SNS에 이용을 하니까 우리도 SNS에 올려보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주제의 콘텐츠를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올리는 게시판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창구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사실은 디지털 환경을 빼고 나서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SNS를 하루 평균 이용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통계가 있대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업무상 SNS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오며 가면서 잠깐씩 SNS를 보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보다 훨씬 더 넘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1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SNS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이 SNS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SNS를 어떻게 포함하고 어떤 플랫폼까지 SNS라고 부를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87%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개의 SNS를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3위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사실은 디지털 환경으로 모든 정보가 몰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는 거는 이미 넘어간 상태라서 이제 비영리 단체가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궁금해 하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계속 어떤 게 과연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SNS에 글을 올리는 것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이것도 물론 디지털 마케팅의 한 영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SNS를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일을 하고 게시글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할 것인가를 조직 전체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까지 디지털 마케팅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는 건 뭐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술적인 팀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지만, 사실은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는 특히 단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실은 한 명의 사람이 기획도 하고 사업을 운영도 하고 실제로 실행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제 홍보도 하는, 이러한 한 명이 사업 전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당연히 비영리 홍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기획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콘텐츠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까지 고려가 되지 않으면 홍보를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고 외로워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오프라인 강연들을 위주로 했는데, 그럴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홍보 실무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는 홍보를 되게 전략적으로 하고 싶고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을 맞춰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도 너무 바쁜 나머지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기획은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메시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홍보는 그걸 단순히 옮기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그래서 더 잘하고 더 가공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러는 게 안 돼서 되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게 저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게 뭔가 더 잘 설득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게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작은 단체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